그래서 이제 딱 글러브 끼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기구를 잡고 이에다 갖다 댔는데 환자분이 아시는 거예요. 마취 안 됐구나. 근데 진짜 아픈가?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개그맨 김영삼입니다. 좀 이렇게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혹시 내가 웃긴가 하고 개그맨 좀 해보려고 했다가 깨닫고 다시 이제 치과만 하고 있는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치과가 사실 아프진 않은데 마취만 잘 되고 나면 하는 행위는 잘 안 아파요. 옛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치과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치과가 왜냐면 마취만 잘 되면 돼요. 저는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마취가 안 되는 환자는 없다. 마취를 못하는 놈만 있을 뿐. 마취는 따끔할 수 있지만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한 번도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환자가 안 아파야 내가 치료에 집중할 수가 있다. 원래 잘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아래 어금니 쪽은 마취가 좀 잘 안 돼요. 뼈가 단단해서. 그래도 시간 두고 하거나 좀 잘하면 대부분은 다 잘 됩니다. 위에 어금니 있죠. 마취도 안 아프고 효과도 잘 돼요. 금방 됩니다. 5초도 안 걸려요. 조금이라도 아픈다고 하면 중단하고 마취를 더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심리적인 것 같아요. 다들 어릴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나? 저는 충치가 하나도 없어서 아픈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마취는 좀 따끔하죠. 우리는 그냥 안 아파도 마취 실습하느라고 마취도 하고 그러니까. 엄살이 좀 심해요. 치과 의사들이랑. 치과 의사들도 치료받으러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언제 주사할지 아니까. 그리고 그 치과 의사들은 그렇게 석션 잡고 지 손으로 빠는 걸 이렇게 많이 해요. 24년째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딱 한 명 마취 안 하고 이를 살짝 뺀 적이 있어요. 저는 장갑을 끼잖아요. 보통 마취를 하고 나서 소독된 장갑을 끼고 소독된 기구로 갖고 이제 이를 빼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모든 환자한테 다 글러브를 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러브를 딱 끼고 환자한테 갔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글러브를 꼈다는 뜻은 마취를 했다는 뜻이죠. 왜냐면 저는 20년간 마취를 하고 글러브를 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글러브 끼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기구를 잡고 이에다 갖다 댔는데 환자분이 아시는 거예요. 마취 안 됐구나. 근데 진짜 아픈가? 원래 좀 엄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마취가 안 된 걸 생각 안 하고 이제 빼진 않고 이제 기구를 갖다 대기만 했어요. 빼려고 신중만 했는데 하는 거예요. 엄살이 심하네. 근데 코가 울 때 그 코 있죠. 코 벌렁벌렁 거리면서 빨개지고 콧물 나오는 그 코가 빨개지면서 벌렁벌렁 거리면서 왜? 그러고 봤는데 진짜 이렇게 눈물이 흘려가지고 딱 양쪽에 젖은 게 그거 봤더니 마취를 안 됐길래 일어나서 정중히 90도 사과 드리고 아까 그 내용 설명했더니 뽑지는 않았으니까 알겠다 다시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심각한 것들은 구강 밑에 턱 쪽에 생기는 뭐 주변에 나쁜 성질의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밖에는 잘 티가 안 나죠. 치과 의사만 고민하는 거죠. 뭐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까 혼자 고민할 때는 이거 뭐지? 이러는 거고 사실 치과 의사 마찬가지. 치과 의사들도 단톡방 있죠. 그런 것도 진짜 많이 있고 커뮤니티도 진짜 많아요. 잠깐요. 겉으로 가서 엑스레이 딱 톡방에 올리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같은데요? 잠깐만요. 서로 의견 물어보면서 하죠. 엄청나게 많죠. 오늘도 50대 후반 남자분 사랑니가 이렇게 났어요. 앞에 이게 다 썩었어. 어릴 때 이거 뺐으면 이거 안 썼거든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일찍 사랑니를 뽑거나 아니면 초기에 왔으면 안 아팠죠. 그런 건 냄새도 엄청나요. 애가 적당히 컸어. 이게 말을 안 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한 중간 정도. 근데 치료한다고 했다가 딱 가면 다시 입 막고 이래. 그럼 옆에 좀 한 1분 있다가 처음에는 한 10분 있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 컨트롤하고 정말 준비가 되면 오세요. 아버지가 기어야 하겠대. 그러다가 또 안 돼. 이거를 7, 8번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신사야.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자기는 좋은 아빠일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정말 좋은 아빠가?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선생님 잠깐 나가 계시죠. 이게 정상 아닌가요? 오늘 다른 치과 가보니까 치료할 거 없는데요. 뭔 소리예요? 그럼 저 어떡해요? 집에 가야지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4,000 몇백 원 수납하고 돌아가는 길. 근데 다른 데 갔더니 280만 원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280만 원 견적을 낸 치과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걸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보고 말할 거예요. 전문가는 이런 글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엑스레이 보고 입안을 보고 하나도 치료할 게 없네. 그래도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고 물론 280만 원 치료하자고 했던 그 치과가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좀 있죠. 금액이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요. 왜 지금 금액이 같냐고 너네 담합이니? 예전에는 치과마다 치료비가 비슷했어요. 치료 하나 하면 그 지역에서 이 정도 가격은 합시다. 금리 하나에는 50만 원은 받아야지 이렇게 룰을 정했다면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담합이다. 가격을 같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살짝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아플 수 있다. 조금 불편합니다. 100% 아프다. 따끔해요. 넌 죽을 준비해라. 이거 인터넷에 많이 있는 썰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옛날 얘기고 마취 빼고는 아프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근데 솔직히 치과 안 아픈데 치료가 끝나고 마취 풀린 건 아플 수 있지만 치료 도중에 아플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바로 왼손 들어서 표시하면 멈추고 마취를 추가로 더 하죠. 물론 이제 농담으로 왼손 들으면은 잘 어차피 안 봐요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지만 왼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죠. 환자가 오른손으로 올리면 치과 의사 손을 쳐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드릴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날카로운 기구 들고 있을 수 있고 마취 주사기 이만큼 입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손으로 딱 쳐버리면 내 얼굴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왼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앞으로 손 들면 추가로 마취해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에요. 자, 굳이 이걸 거의 다 왔는데. 그럴 때 조금 옛날 지하철 보면 7명 앉잖아요. 거기 8명이 희우에 앉으려고 하면 나머지 7명 다 불편하죠. 그러면은 뽑아야죠. 오히려 밖에 똑바로 나 있다고 안 뽑는 분들이 있는데 똑바로 나와서 안 뽑아야 될 케이스는 좀 드물어요. 그냥 저쪽 바닥에 신부지 깔고 앉아있으면 이거 완전 매복치죠. 저 밑에 있는 거 오히려 그런 건 내버려둬도 돼요. 문제 안 일으킵니다. 아예 턱뼈 있다, 눈 밑에 있다, 뭐 광대뼈 있다, 저 턱 안쪽에 있다, 그런 건 그냥 안 뽑아도 돼요. 저는 저기 또 눈 밑에 사랑니 있는 환자분 계시거든요. 송곳니 있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사랑니 빼달라는 환자분이 오시면 보세요. 친한 형님 어머니인데 80인데 사랑니 여기 났는데도 괜찮냐고. 근데 이걸 젊어서 무조건 빼야 된다고 그걸 뺐으면은 얼마나 위험했겠냐고. 오히려 그런 데 있는 건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돼요. 아픈 거나 이런 것도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요. 통증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치아를 자르는 것보다 뼈를 많이 갈아내는 게 아프죠. 뼈 속에 있는 게. 치아는 어차피 빼버릴 건데 가르면 어때요? 아니 뼈가 너무 덮고 있어. 다 덮고 있어. 어쨌든 조그만 입구라도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구를 만들려면 최소한 뼈를 갈아야 되겠죠. 입구는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많죠. 산삼 같은 것도 있고 뿌리가 한 7, 8개에서 문어발이라고도 부르고 보통은 3개, 4개거든요. 근데 막 곁까지 5개, 6개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사랑니들이 많이 그래요. 가끔은 뼈도 같이 딸려 나오기도 하고 뼈가 부러뜨리면서 나오기도 하고. 인터넷에 있는 사랑니들 같은 경우도 많지만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저도 그 생각이 들죠. 빼서 인스타에다 올리면 치과 의사들 팔로우가 좋아하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사랑니 강의할 때도 그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사랑니를 산삼 캐듯이 캐지 마라. 주변 걸 다 갈아버리고 산삼이 소중하게 캐내는 거죠. 사랑니는 할아버지 산소에서 치 캐듯이 빼라. 산소를 손상시키지 말고 칙만 잘라라 빼라고요. 근데 사랑니를 산삼 캐듯이 빼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변은 뼈를 다 갈아버리고 사랑니만 쏙 이렇게. 그러면 진짜 아프겠죠. 최악이네요. 짜증나죠. 안 하고 싶죠. 딴 데 가라고 하고 싶죠. 사랑니는 4개랑 똑같아요. 사랑니는 3번째 큰 어금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2번째 큰 어금니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게 사랑니예요. 오히려 이 사랑니는 빼기 쉽죠. 2번째 큰 어금니가 어렵죠. 여러분 이제 교정적으로 끌어올려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사진에서 왼쪽 아래 뭐 낭좀 같은 거 생긴 것 같잖아요. 그죠? 최소한 안 빼더라도 6개월, 1년 정도 뒤에 엑스레이 또 찍어봐야죠. 정상적인 건지 더 커지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인 병원에서는 저런 걸 해도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많이 하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해요. 저는 이거는 자연 치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긴 치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뺄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빼요 이거를? 환자 턱을 깨지 않는 한은. 치과 의사들끼리도 얘기해보면 대체적인 의견들은 다 주작이다 라고 보통 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덜한 정도는 있죠. 근데 대부분이 뿌리가 다 나오진 않아요. 부러지죠. 부러지면 빼도 물론 한두 개 부러진 걸 빼서 붙였을 수도 있는데 저런 사랑니를 빼다가 뿌리가 부러졌을 때 그냥 놔두는 게 환자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굳이 빼진 않죠. 만약에 이게 당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 상태로 나왔으면 흙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흙은 내 뼈에서 뼈잖아요. 얼마나 붓고 아프겠어요. 저기 눈 밑에 있네 송곳니. 저런 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저거 빼다가 눈알 나오겠네요. 그죠? 이제 아까 전신 마취하고 저건 사랑니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술인 거지. 굳이 멀쩡하면 손 대줄 필요는 없죠.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이렇게 돼서 쭉 밑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입천장에도 나고 그래요. 코에도 있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아세요?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다 다른 질환 생겨가지고 아니 왜 20살 때 안 펴셨어요? 몸 건강할 때. 안전하기도 하지만 정상 조직으로 회복돼 가는 것도 빠르죠. 나이 들어서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빼면 그 뺀 자리도 완벽히 치유가 잘 안 돼요. 근데 20대 초반에 깨끗한 상태에서 오염 안 됐을 때 빼면 처음부터 사랑니가 없었을 사람 같이 잘 회복이 됩니다.